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결정되는 이 균형 가격의 결정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66쪽이 되겠죠? 자, 이 균형 가격의 결정과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은, 자, 이 Y축은 가격을 표현하죠. P. 그리고 우리가 이 X축은 거래량이라고 하죠. 이 거래량 또는 이 거래량을 수요 공급량을 줄여서 수금량이라고도 합니다.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합니다.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데, 자, 우선은 가격이 상당히 높다. P0에 있다. 자, 가격이 상당히 높은 P0일 때는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자, 이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우리는 수요량이 10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 자,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이 예를 들어서 90개다. 그럼 공급량은 90개인데 수요량은 10개가 되죠. P0 가격 수준에서. 자, 그래서 이 크기만큼 공급량이 더 많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우리는 초과 공급 또는 초과 공급량이라고 합니다. 초과 공급 또는 초과 공급량이라는 것은 결국은 P0 가격 수준에서 이 수요량에 비해서 뭐가 많다는 얘기죠? 이 공급량이 많다는 내용입니다. 자, 수요량은 10개인데 공급량은 90개니까 얼마 많죠? 80개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초과 공급량은 재고기 때문에 이 재고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 공급자 간의 경쟁을 벌이겠죠. 자, 이러한 공급자 간에 있어서의 이 경쟁에 의해서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하락을 합니다. 이 가격이 우리가 하락을 하죠. 초과 공급량 상태일 때는 가격이 하락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격이 하락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가격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자, 이렇게 가격이 상당히 낮은 수준 P1에 있을 때, 자,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공급량은 우리가 20개다. 가격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지죠. 생산자는 게 공급량을 적게 하고, 가격이 싸니까 소비자들은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100개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크기만큼 어떻게 돼요? 수요량은 100개인데 공급량이 20개니까 이 크기만큼 뭐가 많아지죠? 수요량이 더 많죠. 이런 상태를 우리는 초과 수요 또는 초과 수요량, 수요량이 초과되었다, 이런 의미겠죠. 따라서 이 수요량에 비해서 뭐가 수요량이 공급량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데 수요량이 지금 100개고 공급량이 몇 개죠? 20개죠. 그래서 80개가 더 많다는 얘기죠. 자, 이럴 경우에는 이 소비자들은 이 적은 양의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서 이 수요자 간에 또 경쟁을 벌이죠. 그래서 수요자들은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상품을 차지해서 소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가격은 상승을 또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이렇게 가격은 또 오릅니다. 자,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을 하고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러한 가격의 조정 과정을 거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 이 점을 이점이라고 하면 이 교차하는 점이 바로 균형이죠. 균형점. 자, 이 균형에 도달하면요, 이 균형에 도달하면은 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변화가 없으면은 이 균형 상태에서 벗어날 요인이 없습니다. 자, 이때 이 균형 상태에서 형성되는 이 가격, 균형 상태에서 형성되는 이 가격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균형 가격이라고 해요. 이 균형 상태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균형 가격이고, 또 시장에서의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를 없애주는 가격이라는 의미에서 또 시장 청산 가격, 줄여서 시장 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 균형 가격 수준에서 이 수요량과 공급량, 자, 여러분 수요량도 몇 개?
50개, 공급량도 50개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 균형 가격 수준에서 이 수요량과 공급량, 이 Q2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균형 거래량이라고 하죠. 이 균형 거래량 또는 균형 수급량이라고 합니다. 균형 거래량, 균형 수급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이 균형 거래량 수급량에서 수급량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데, 수요량은 QD고 공급량은 뭐죠? QS다. 수요량과 공급량은 같다는 얘기죠. 자, 이 균형 거래량 수준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은 같다. 이 수식을 통해서 우리는 계산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26회 시험에서도 이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 문제를 푸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자, 이 수식을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 그럼 균형 거래량 수준에서는, 즉 이 균형점에서는 이 초과 공급도 없고 초과 수요도 없습니다. 이 균형 상태에서는 초과 공급도 초과 수요가 없다는 것은 바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죠. 즉 50개로 같으니까 초과 수요도 없고 초과 공급도 없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균형 가격의 결정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해 두셔야 균형점에 이동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서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7페이지에 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다음 사무실 수요 및 공급표에서 균형 임대료와 균형 거래량을 묻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은 자, 수요량과 공급량, 그 표에서 수요량, 두 번째 수요량, 세 번째 공급량 표를 보세요. 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 균형입니다.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을 때를 봤더니 80, 수요량 80, 공급량 80 같죠? 그때 맨 왼쪽 월 임대료 봤더니 6만 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죠. 균형 임대료는 6만 원이고 균형 거래량은 80이 되겠습니다. 자, 이 원리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20회 시험에 출제를 했던 내용이 되겠죠. 자, 균형점의 이동을 한번 보면은, 자, 이 균형점의 우리가 이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시험 문제에 또 자주 우리가 또 출제를 하게 되겠죠. 자, 균형점의 이동 한번 우리가 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죠. 균형점, 여기 이 균형점이 이동을 한다는 얘기인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요 변화. 자, 여러분이 수요 변화가 있죠. 자, 5강에서 배우셨던 수요 변화, 그리고 여러분이 6강에서 배우셨던 공급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이 수요 변화, 공급의 변화, 요인이 있겠죠. 자, 이 요인이 우리가 변화를 하겠죠. 수요 변화 요인, 공급의 변화 요인이 변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수요 변화 요인, 뭐 소득, 기호 뭐 이런 게 있겠죠. 공급의 변화 요인, 기술, 요소, 가격 이런 게 있는데, 이 수요 변화 요인이나 공급의 변화 요인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럼 수요 변화는 뭐죠? 수요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잖아요. 이 수요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거고, 공급의 변화는 이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자, 수요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고, 공급의 변화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먼저 이 문제에서 수요 변화인지 공급의 변화 요인인지 확인을 해서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의미겠죠.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다. 자, 그럼 이 점이 바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최초의 여기 균형이죠. 최초의 균형 가격과 최초의 균형 거래량입니다. 이 점이 바로 최초의 균형입니다. 자, 이 최초의 균형이 이렇게 주어졌죠. 이 최초의 균형.
자,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균형 가격 거래량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득의 증가, 자, 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어떻게 돼? 이렇게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죠. 그러면 새로운 수요 곡선, 빨간 선과 공급은 변화가 없죠.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이 점이 바로 새로운 균형이죠. 새로운 균형에서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주어졌습니다. 자, 바로 이 점이 이 새로운 균형이죠. 그래서 이 최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을 우리가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을 해서 이 최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을 서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 비교를 했을 때 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동하느냐. 자, 이 최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을 비교했을 때 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우리가 변동하느냐. 얼마만큼,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얼마만큼 변동하느냐. 이걸 묻는 문제를 계속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균형점의 이동과 관련해서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변동하는가, 이걸 또 묻는 문제를 또 계속 또 출제를 하죠. 그래서 잘 공부를 또 해두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는 26회 시험에 나왔고, 또 이론도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한 묻는 문제도 또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두 가지, 계산 문제 또 그래프를 이용한 우리가 판단하는 문제 잘 공부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시험에 또 우리가 출제되는 또 중요한 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확인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균형 가격 거래량의 변동 우리가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될 부분.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최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을 비교했을 때 최초의 균형에 비해서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게 결론이죠.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결론입니다. 자, 이 내용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공부를 할 때 이걸 암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균형점에 이동을 하는데 그 옆에 나오는 우리가 67페이지 밑에와 68페이지 나오는 내용을 암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68페이지. 자, A 지역 오피스텔 시장 공급량이 얼마? 자, 여러분 이 시장 공급량, 요게 Q. 자, 시장 공급량이 QS는 얼마다? 3P. QS는 3P가 된다. A 지역 오피스텔 시장 수요 함수 얼마? QD1. 자, QD1이 얼마냐? 1200. 요 QD1이 얼마? QD1이 얼마 나오죠? 1200 마이너스 P에서 QD 얼마로? QD2 얼마로? 우리가 1600 마이너스 P로 변화를 하였다. 이때 A지역 오피스텔 시장의 균형 가격은 변화는 얼마냐 나오느냐. 이 내용을 묻는 문제죠. 자, 그럼 최초의 균형부터 계산을 할 때는 항상 최초의 균형부터 풀면 되겠죠. 자, 여러분 10번 문제입니다. 한번 최초의 균형. 자, 그러면 최초의 균형일 때, 자, 여러분이 26회 시험에 출제된 문제죠. 최초의 균형일 때는 항상 여러분 최초의 균형을 구할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죠. 수요량은 뭐죠? QD1과 공급량 QS가 서로 어떻게 돼요? 같다. 네? QS가 서로 같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을 때 우리는 균형이 달성되죠. 수요량 QD1 얼마죠? 수요량은 1200 마이너스 P, 이게 수요량이고 공급량은 얼마? 3P가 공급량이죠. 그럼 수요량은 1200 마이너스 P고 공급량은 3P인데 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다는 겁니다.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데, 자, 이 니꼬르 왼쪽이 마이너스인데 이걸 우변으로 이항하면 플러스가 돼요. 그럼 플러스가 되니까 우선 1200은 우리가 P에 얼마? 3P를 이렇게 더해줘. 플러스, 마이너스는 우변 가면 플러스가 됩니다.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그럼 3P와 P를 대주니까 4P죠. 이것은 1200이고, 이 P 앞에 이걸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을 얼마? 4로 나눠주니까 얼마죠? 300이죠. 균형 가격은 얼마? 300이 나오는 겁니다. 균형 가격은 300. 자, 그러면 균형 가격은 300일 때 요걸 대입시켜주면 얼마? 균형 거래량은 얼마? 300 들어가니까 900이 되겠죠. 자, 그럼 최초의 균형 거래량은 900, 균형 가격은 얼마? 300이 되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점 새로운 균형이죠. 자, 새로운 균형일 때는 두 번째, 새로운 균형일 때는 수요량은 얼마? Q. 수요량은 QD2와 공급량이 같다. 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데 수요량 얼마? 새로운 수요 곡선의 수요량은 QD2는 1600-P고 공급량은 얼마? 변화가 없죠. 공급 곡선은 변화가 없어요. 3P. 또 마이너스 P가 우변 가면 P에 3P 대주니까 4P가 되겠고 1600이죠. 자, 양변에 또 4로 나눠주면은 균형 가격은 얼마? 400이 되겠죠. 자, 이것을 또 여기에 대입시켜주면은 균형 거래량 Q는 얼마? P에 이 P 자리에 얼마를 400을 해줬더니 1200이 되겠죠. 균형 거래량은 1200. 그럼 균형 거래량은 1200이고 균형 가격은 얼마? 400이 되겠죠. 그럼 균형 가격은 300에서 400으로 얼마만큼? 100만큼. 균형 가격은 300에서 400으로 100만큼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 900에서 1200으로 얼마? 300만큼 증가하죠. 300만큼 증가하고 균형 가격이 100만큼 상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죠. 100만큼 균형 가격은 300에서 400으로 100만큼 상승을 하게 된다.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전형적인 문제죠. 이런 유형의 문제 벌써 우리가 2번 출제를 했습니다. 계산 문제 좀 우리가 확인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렇게 균형점에 이동에 있어서 공급 곡선은 변화가 없는데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느냐 좌측으로 이동하느냐, 또 수요 곡선 자체는 변화가 없는데 공급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느냐 좌측으로 이동하느냐, 또 이런 경우 있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두 개가 동시에 이동하는 경우가 있죠. 동시에 이동하는 경우 이걸 암기하셔는 안 되고 이걸 항상 원리를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항상 뭐를 공부해야 돼요? 수요의 변화 요인, 공급의 변화 요인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해서는 이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해를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자, 그러면 69페이지에 가시면은 1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항상 암기하지 말고 이 원리가 어떤 건지 이해를 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죠.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갖는 아파트 시장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지는데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여러분 나중에는 이 그림을 안 그려도 여러분 항상 연습장에서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연습을 계속 하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반복을 여러분 계속 시험 칠 때까지 하게 되면 한 20분 정도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바로 머릿속에 탁 떠오르게 되죠. 영상작용으로. 그러면 거의 합격권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프가 잘 이해가 안 돼도 연습장에 그려보는 연습을 좀 하세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동시에 변하는 거거든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 수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동시에 변하는 경우는 그래프를 3개 놓고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것을 찾는 문제죠. 그러면 항상 여러분 아까 뭐였어요? 그래프를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는 그래프를 3개 놓고 계산하는데 이 점이 바로 뭐죠? 최초의 균형이죠. 자, 최초의 균형.
우선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최초의 균형을 이렇게 표현을 좀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수요가 증가하죠? 자, 그럼 한번 볼까?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하고요. 공급이 감소하면요.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요 곡선 빨간 선과 파란 선이 만나는 점, 이게 새로운 균형점인데,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거래량은 지금 변화가 없고 균형 가격은 상승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죠. 2번은 수요가 증가폭이 커요. 수요가 증가한데 수요의 증가폭이 이렇게 큰 경우 있고, 공급이 감소하는데 공급의 감소폭이 이렇게 작은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새로운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고 균형 가격은 상승합니다. 자, 이번은 수요 증가폭이 이렇게 작고, 공급의 감소폭이 큰 경우에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상승하는데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죠. 결론적으로 뭐냐? 자, 결론적으로 이런 의미거든요. 수요가 증가하면, 여러분,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합니다. 또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은 상승하거든요. 여러분,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줄어들어도 가격은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나타난다.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면은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합니다.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한다.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은 새 경우 어느 경우이든지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합니다. 균형 가격은 반드시 항상 상승하는데 균형 거래량이 문제죠. 자,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균형 거래량은 불변일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수요의 증가폭과 공급의 감소폭에 따라 불변일 수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따라서 5번 지문이 정답입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또 시험에 이렇게 출제를 또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또 12번 문제 또 하나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시면은 아파트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의 균형 상태를 가정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자, 공급이 불변이다. 자, 1번 지문 보면요. 이런 의미겠죠. 자, 공급은 불변. 공급은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예? 근데 수요가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이제 만나는 여기 최초의 균형이죠. 자, 최초의 균형인데 공급은 불변인데 수요가 감소하면은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하죠. 자,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새로운 균형점에서 어떻게 돼요? 균형 가격은 하락을 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죠. 그럼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는데 지금 1번 지문에 새로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하니까 틀렸죠. 하락을 합니다. 새로운 균형 가격은 하락을 하죠. 그래서 1번 바로 정답입니다. 틀린 거. 자, 1번이 바로 정답이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12번 문제 1번이 정답이고 2번은 어떻게 돼요? 2번은 이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한다. 자,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수요는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한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겠죠. 새로운 균형점에서 새로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지문은 이런 의미겠죠. 3번 지문은 수요 공급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 또 최초의 균형에서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 그럼 그림을 그리면 수요의 이 증가가 이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 예? 그럼 이 그림이 이렇게 돼.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큰 경우는 그림이 이런 형태인데 이런 경우에 이 점에서
이 점에서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고 균형 가격은 상승합니다.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 증가한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런 의미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고, 자, 4번 지문 보세요. 4번 지문은 공급의 감소가, 이번은 4번 지문에 수요, 공급이 주어졌는데 이번은 또 공급의 뭐죠?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큰 경우. 자, 그럼 공급의 이 감소가 수요의 이 감소, 이 수요의 이 감소보다 큰 경우.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점에서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고 균형 가격은 상승하죠. 균형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감소. 4번 맞고요. 자, 5번은 이런 의미겠죠. 자, 5번은 또 수요, 공급이 주어졌습니다. 자, 수요, 공급이 우리가 주어진 상태에서, 자, 여기서 이번 수요의 감소가, 이 수요의 이 감소가 뭐보다, 공급의 감소보다 큰 경우, 공급의 감소보다 수요의 감소가 큰 경우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뭐한다? 감소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5번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 1번이 정답인데,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이렇게 문제에서 이렇게 12번 문제처럼 이렇게 상황이 주어졌을 때 수요 곡선 그래프를 그려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항상 연습장에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저절로 영상이 됩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잘 공부를 우선 해 두셔야 되는 부분 기억을 좀 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또 시험 문제 또 출제를 또 하는 부분이 있겠죠. 자, 이번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요가 우리가 감소한다. 자, 여러분 수요가 감소하면요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또 공급이 증가를 해도 가격이 하락하거든요. 자,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균형 가격은 반드시 하락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균형 가격은 반드시 하락을 하게 돼요. 균형 가격은 반드시 하락을 하는데 또 수요 감소폭, 공급의 증가폭, 수요 감소폭이나 공급의 증가폭에 따라서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돼?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은 또 그 변화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도 확인을 하나 해 두시고요. 자, 70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수요와 공급 중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인 경우, 자, 이것은 또 그래프를 그려봐야 이제 되는 건데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시험 문제에 또 23회 시험에 또 출제를 이런 겠죠. 완전 비탄력적이나 완전 탄력적이다 어느 한쪽이.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다. 자, 이렇게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다.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데 수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주어졌죠. 자, 이런 경우에 수요가 뭐한다? 증가를 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죠. 자,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그려보면 되겠지.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변화가 없다. 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볼 수 있죠. 2번은 공급 곡선이 수평선이다. 공급 곡선이 수평선일 때는 완전 탄력적. 자, 23회 시험 정답을 물었죠. 자, 23회 시험 정답인데 이게 새로운 최초의 균형이죠. 자, 23회 시험에 이런 기초죠.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는데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변화가 없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자, 여러분이 수평선일 때 이렇게 수평선일 때는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수직선일 때는 거래량이 변화가 없어요. 자, 수평선, 곡선이 수평선일 때는 균형 가격은 불변. 그리고 수직선일 때는 균형 거래량은 불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되는데, 자, 요 내용은 23회 시험에 또 정답으로 또 출제를 또 우리가 했었던 내용이죠.
예? 그래서 시험 문제 이런 걸 많이 묻죠. 이번은 수요가 이렇게 주어질 수 있죠. 이번은 수요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수요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다. 이렇게 주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급은 우상향하는데 여기서 공급이 감소하면은 어떻게 돼요? 공급이 감소하면 이 최초의 균형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또 거래량은 수직선일 때는 거래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이번은 수요가 완전 탄력적인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이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게 최초의 균형이죠. 이번은 공급이 뭐 하는 경우? 증가하는 경우에 공급 새로운 균형점에서 또 수평선일 때는 가격은 변하지 않고 거래량은 증가한다는 거. 자, 요 수직선 수평선일 때 또 시험 지문에 또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또 확인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70페이지에 거기에 5번, 6번이 나오죠. 수요가 변화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균형 가격과 거래량 변화, 또 공급이 변화할 때 수요 가격 탄력성에 따르는 균형 가격과 거래량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 내용은 또 여러분이 그래프를 자주 그려보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우선은 이 수요 곡선이 우리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입니다.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이죠. 자,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데, 자, 요 점이 균형이죠. 균형.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자, 예를 들어서 공급이 어떻게 돼요? 증가를 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죠.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 새로운 균형점에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죠. 새로운 균형점. 자, 이렇게 탄력적일 때는, 여러분, 탄력적, 수요 곡선이 탄력적일 때는 최초의 균형에 비해서 가격 하락폭이 작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하락폭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하락폭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관련된 이런 내용 문제 24회 시험에도 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4회 시험에 또 요 관련해서 또 요 지문이 또 그림이, 요 그림을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걸 또 출제를 했습니다. 이 그림. 자, 그런 거 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번 경우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자,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데, 자, 최초의 균형에서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주어졌는데, 자, 여기서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자, 새로운 균형점에서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상승폭이 크고, 이렇게 탄력적일 때는 상승폭이 이렇게 작아요. 상승폭이 작죠.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가격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번 경우는 또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또 탄력적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또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죠. 자, 최초의 또 균형에서 이번은 뭐가 되면은 수요가 뭐한다? 감소를 하면은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하락폭이 크고, 또 탄력적일 때는 가격 하락폭이 이렇게 작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결론은 우리가 비탄력적일수록, 자, 여러분이 이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뭘수록,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에 있어서의 변화폭, 자, 가격에 있어서의 변화폭은 더 크다는 거, 더 크다.
뭐보다 탄력적인 것보다 더 크다. 자, 비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인 것보다 가격의 변화폭은 더 크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죠. 잘 기억해야 돼. 중요한 지문이죠. 예?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폭은 탄력적인 것보다 더 크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자, 그럼 문제 하나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죠. 자, 여러분 교재 71페이지. 다음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유형의 부동산 A와 B의 수요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자, A와 B의 수요 곡선을 나타내는데, 자, A가 어떻게 나오죠? 자, A가 기울기가 급하죠. 기울기가 급하면 뭐죠? 비탄력적.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탄력적인 상품. 자, 공급 곡선은 이렇게 주어졌죠. 자, 여러분이 요 경우 받고 요 경우 이번 요 경우에서 공급이 이번 감소, 요건 증가하는 경우, 이번 감소하는 경우 한번 볼 겁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자,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볼까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B가 A에 비해서 대체제가 더 많다. 여러분 탄력적은 비탄력적인 상품보다 대체제가 비교적 더 많죠. 대체제가 비교적 많다. 자, 탄력적이라는 것은 탄력적은 대체제가 비교적 많다. 즉 또 뭐죠?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또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면 탄력적. 자, 민감하게 반응하면 탄력적. 대체제가 비교적 많아도 탄력적. 그러면 대체제가 비교적 적다 하면 비탄력적.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비탄력적이죠. 요걸 잘 기억해 두고, 그래서 이 B가 A에 비해서 대체제가 더 많죠. 탄력적이니까 맞는 지문이죠. 기억은. 니은 공급이 감소한다. 자, 이렇게 공급이 감소하면은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했을 때, 자, 이 점에서 가격 상승폭은 이렇게 되겠고, 요 점에서 비탄력적 이 점에서 가격 상승폭은 요거죠. 자, 비탄력적 여기 A죠. A가 가격의 변화폭이 B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B보다 비탄력적이니 비탄력적에서 가격의 변화폭은 더 크잖아요. 그래서 비탄력적인 A가 탄력적인 B보다 가격의 변화폭은 더 크다. A가 B보다 더 커요. B보다 A의 가격 변화폭이 더 크다. 니은도 맞는 지문. 디귿 소득이 증가에 따라. 자, 여러분 소득이 증가에 따라. 자, 소득이 증가에 따라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여러분 소득이 증가에 따라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이라는 것은 바로 뭐죠? 수요의 증가죠. 여러분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수요의 증가죠. 수요의 증가라는 것은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죠. 여러분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자,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수요의 증가입니다. 즉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많아지죠. 그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수요량이 더 많아지는 이런 상품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정상제죠. 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럼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은 정상제입니다. 디귿 맞는 지문. 그리고 네 번째, 가격이 상승하면 A 수요량은 감소하지만 B 수요량은 증가한다는 게 틀렸죠. 자, 여러분이 둘 다 어떻게 돼요? A와 요거죠. A의 수요 곡선과 B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잖아요.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은 뭐가 성립한다? 우리가 수위의 법칙이 성립하는 겁니다. 수위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은 수위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수위 법칙이란 건 뭐죠?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의 수요량은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들의 수요량은 증가하는 상품이 수요 법칙인데 지금 문제는 가격이 상승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하향하기 때문에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상승하면은 A, B 두 상품의 수요량은 뭐한다? 감소하겠죠. 그래서 A, B 두 상품의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틀렸죠. 기역, 니은, 디귿 세 개만 맞았습니다. 정답은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균형 가격의 결정과 이 균형점의 이동에 따르는 균형 가격과 거래량의 변화를 공부하셨는데, 자, 여러분 시험 문제 또 매년 우리가 또 한 문제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연습장에 그래프를 그리면서 시간이 가더라도 요걸 그리세요. 어떤 분은 한 달 정도 뭐 이해를 못 하다가 한 달 지나서 이해했더니 다음부터는 이 문제는 어떻게 다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기하면 금방 잊어버리지만은 원리를 이해하면은 잊어버려도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개론의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는 수요 공급에 관련된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은 우선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닦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항상 이해하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